여기서 뜨는 그 소식이 상당히 정확도가 높아요.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일단 디지타임즈에서 그 엔비디아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소식을 전달을 했습니다. 그와 관련한 이 디지타임즈에서 나온 그 리포트 나온 거를 정리를 해서 자신의 그 트위터에 이렇게 트윗을 했는데 단어가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죠. 뭐 삼성 이야기가 나와요. 삼성 이야기 나오고 뭐 이렇게 얘기 나옵니다. 근데 요거를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엔비디아가 원래는 TSMC에 그 7나노와 5나노 GPU 칩 생산을 원래는 계약을 안 했었대요. 현재 이 상황이 서두르는 상황이고 원래는 이렇게 계획이 안 잡혀 있었다고 해요. 그런데 황 회장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약간 간과했던 부분이 뭐냐면 AMD가 그렇게 빨리 7나노로 공정을 바꿔서 들어갈 줄을 예상을 못했대요. 7나노로 들어가더라도 얘들이 뭐 그렇게 크게 효과를 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. 애플이 그 아이폰에 들어가는 다음 칩셋이 이제 5나노 공정으로 이제 전환이 되거든요. 그 파운드리지만 그 뭐 5나노면 5나노, 7나노면 7나노 이 공정별 생산 노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런데 이게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양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뭐 여기저기 파트너 사이에서 우리 이거 생산할 거야, 이거 해줘 한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뭐 니들이 원하는 대로 생산해 줄게 이렇게 안 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TSMC가 가지고 있는 뭐 예를 들어서 7나노면 7나노다. 근데 7나노에 뭐 월간 생산량이 얼마고 월 생산량이 얼마면 이거를 쉽게 말해서 파트너들이 미리 선주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사는 거예요. 사는 건데 애플이 5나노로 넘어가면서 그 TSMC 쪽에서 그 가지고 있던 7나노 생산량 생산할 수 있는 그 노드 부분의 생산 수주량이 이게 여유분이 생겼는데 이거를 AMD가 그냥 다 쉽게 말해서 그 낚아채버린 거예요. 엔비디아 쪽에서는 그때만 해도 그렇게 크게 신경 써서 보지 않았다고 해요. 사실 CPU는 7나노로 들어가는 거를 뭐 엔비디아는 별로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얘들이 그래픽 카드 GPU도 그닥 시장 점유율도 썩 좋지도 않고 항상 우리한테 뭐 싸빨리는 애들인데 뭐 굳이 애들이 7나노 들어가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AMD에서 굉장히 빠르게 7나노로 전환을 했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그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엔비디아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다른 그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. 원래 엔비디아는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 기업인데 그러면 항상 뭐 아키텍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술적으로 끌고 가야 되는 회사인데 이번에 이 타이밍에 그 AMD한테 선수를 뺏겼다라는 게 이제 그 최종적인 그런 뭐 분석 결과 그리고 뭐 엔비디아의 입장이라는 거예요. 사실 그렇게 일단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. 지금 AMD가 내놓는 7나노 그래픽 카드라는 게 사실 그렇게 다가오진 않지만 업체 쪽에서 봤을 때 업계끼리 봤을 때는 그게 아닌가 봐요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엔비디아가 그 삼성 그 파운드리하고 계약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. 그것도 제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보고서 내용이 정리가 된 거를 보니까 참 웃긴 게 이제 7나노를 TSMC 쪽에다가 발주를 할지 어떻게 할지 좀 나름 고민을 했다라는 거예요. 엔비디아가 원했던 건 이왕이면 좋은 조건으로 그 TSMC의 7나노 그 뭐지 계약을 하는 거였어요. TSMC가 생각보다 뭐 계속 잘 나가고 있으니까 TSMC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공급은 어차피 뭐 한정되어 있고 파운드리 할 수 있는 거 뭐 7나노, 5나노 파운드리를 할 수 있는 업체가 기껏 해봐야 없잖아요. TSMC 아니면 뭐 삼성 대체할 수 있는 건 굳이 아쉽게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뭐 삼성하고 일단은 계약을 한 거 그리고 기타 뭐 여러 다른 어떤 이런 업체들하고 이렇게 했던 것도 실은 TSMC를 조금 압박하기 위한 용도로 쇼를 한 거라고 하면 좀 무한데 그렇게 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. 그런데 뭐 TSMC가 꿈쩍도 안 했대요. 그래서 마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더 늦으면 안 되니까 일단 엔비디아가 7나노 계약을 했는데 여기서 그럼 왜 5나노 계약까지 됐느냐라는 부분은 AMD가 7나노에서 5나노로 넘어가 버리면 자기들은 이제 7나노 해가지고 안 표현해 놓을 건데 얘들이 5나노까지 만약에 선점해 버리면
엔비디아 쪽에서 또 이제 쉽게 말해서 공정 부분에서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서 안 뺏기려고 지금 5나노까지 같이 들어간 거래요. 어쨌든 엔비디아가 삼성하고도 계약을 했고 그러면 이제 암페어 제작이 들어가면 삼성 쪽에도 같이 이제 분산 제작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삼성에 대한 평가가 너무 그지 같아요. 좀 그 삼성에 대한 평가가 전반적으로 너무 그지 같아서 좀 기분이 좀 안 좋았는데 저도 이 보고서를 보고 이제 새로 알게 된 내용인데 이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이 지금 굉장히 그 공격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대요. 공격적으로 7나노 메인급은 TSMC에 맡기고 그 다음에 삼성이 TSMC랑 비교했을 때 이 생산 그 단가 그러니까 생산 비용을 굉장히 좀 싸게 부르나 봐요. 지금 삼성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좀 이렇게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좀 확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트너사들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되니까 이게 가장 그 뭐지 파운드리 쪽에선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. 그래서 조건을 굉장히 좋게 지금 부르고 있나 봐요. 좀 더 싼 가격에 싸게 7나노 EUV와 8나노 프로세서로 그 소량으로 해서 적은 분량으로 해서 뭐 중간급 혹은 로우급으로 작은 그러니까 좀 뭐지 좀 낮은 급의 그 생산 부분 그런 칩들은 삼성을 통해서 7나노 EUV나 8나노 프로세서로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. 전반적으로 보는 시점이 뭐냐면 삼성의 7나노는 TSMC의 7나노보다 못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. 뭐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에도 약간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데 이유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. 삼성의 7나노는 TSMC보다 수율이 떨어진다. 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뭐 저도 어차피 소비자니까 뭐 어떻게 평가하긴 뭐하지만 그런 평가를 받는다는 건 조금 씁쓸한 내용이긴 하죠. 엔비디아는 2021년을 준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21년과 5나노 이야기가 계속 나오거든요. 2021년 5나노급 공정으로 해서 호퍼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예측이 좁혀지고 있어요. 몇 가지 좀 이제 빠졌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엔비디아가 5나노급까지도 그 생산 예약을 한 발주를 한 이유가 있어요. 그게 뭐냐면 TSMC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객사가 주문을 하고 TSMC에서 그 여유분이 있으면 그 여유분을 사는 거예요. 사서 생산을 하는 건데 AMD는 지금 5나노를 만약에 엔비디아 쪽에서 먼저 선점을 해버리고 5나노 생산량 부분을 선점을 해버리면 지금 애플도 그렇고 TSMC 5나노 생산 그 공정 그 라인이 그렇게 여유가 많진 않을 거예요. 뒤에 AMD가 5나노로 넘어가기가 이 계약하기가 쉽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. 그리고 그건 어차피 머니 게임이거든요. 작년에 AMD 쪽에서 그 실적 발표했던 거를 그때 저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AMD는 지금 빚이 아직도 많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그 현금 유동성이 좋지가 못해요. 그런데 그와 반대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AMD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죠.